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3일입니다. 22일인 줄 알았는데 22일 아니고 23일.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23일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했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던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 튀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 미국의 가스 가격도 상당폭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기고 있는데요.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110유로대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의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가스 가격은 한국의 조선업체, LNG선을 만드는 업체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고요. 전반적인 오랜만에 S&P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연말에 S&P 지수를 4,000으로 봤는데요. 이미 4,000에 왔다.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미국 시장 전망에 따르면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망은 쉽사리 잘 안 맞는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오버킬이냐 아니냐. 앞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이 오버킬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오버킬을 하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는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오버킬을 하게 되죠. 자, 오버킬을 하게 되면 내년도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고 확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오버킬이라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을 오버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저찌되었거나 채권 시장은 그 부분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그러면 어땠느냐? 그럼 주식시장이 왜 올랐느냐? 예, 주식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번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50bp 빅스텝으로 이제 내려앉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내려앉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그 증거를 찾게 될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FOMC 회의록을 이번에 열심히 사람들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발언의 내용들과 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터인데, 파월이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 센 발언들이 중론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파월 발언이 공갈포였다면 시장은 FOMC 회의록 이후에 조금 편안하게 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12월에 금리 인상이 50bp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파월의 발언이, 강한 발언이 중론 이상이었다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파월은 발언을 조금 세게 한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으로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는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되어 있다. 지금은 70년대와 다르다. 자, 70년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70년대하고 같으면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고 꽤 많이 오른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고, 제약적 정책 기조를 진입하는 시점에 있다. 즉 여기서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억압하는 금리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75bp를 또 올리기보다는 속도를 좀 둔화시켜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방기금 금리를 올려야 하겠지만
통화정책 조정에 매우 신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점에 와 있다. 자, 이제 볼 거 보면서 가자. 볼 거 안 보고 막 엑셀 밟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좌우도 살피면서 금리를 조정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도 미국인들의 충분한 저축이 가계 완충력을 제공하겠지만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기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 보니까 소매 판매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저축이 많아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일 메리데일리는 이제 비둘기 발언을 했죠. 그래서 현재 그 긴축 수준보다 더 심한 긴축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다한 긴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 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제임스 블러드도 얘기한 게 최소 4.75에서 5.25 가야 된다라는 건데 4.75는 뭐 내년 초에 갑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테일러 준칙은 결국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그 패트릭 하커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6%대, 내년에는 4%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정도 수준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데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 곡선도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7%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발언들을 보면 4.75에서 5.2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bp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자꾸 넘어가자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전일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져서 80달러 잠깐 깨졌었는데 그게 다시 81달러로 넘어오면서 주요한 정유업체들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요즘 아주 들쭉날쭉하는데 반도체 주식들의 반등이 가장 업종 섹터별로는 가장 큰 반등폭을 나타냈고 빅테크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양상 보여줬고 테슬라도 계속 연속으로 빠지다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디즈니는 전일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조금 뱉어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이번에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매 유통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유독 요 달러트리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은 괜찮았습니다만 가이던스가 꺾이면서 상당히 떨어졌고요. 오늘 지금 소매업체로는 닥스 스포츠인가 이거? 딕스 스포츠 구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 상승했고요. 아베크롬비가 실적 예상을 상회하면서 무려 21%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도 시장 상회하면서 12% 주가가 상승했고요. 델 테크놀로지 6% 상승. 반면에 줌은 가이던스가 떨어지면서 4%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오랜만에 가스 가격이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유럽 쪽 가스인데요. 유럽 가스 선물인데 얘는 이제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선은 미국 가스가 되는데요. 이 미국 가스 가격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유럽에 파는 미국 가스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유가 오르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게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환 동향 살펴보면서 외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가격이 전일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유로 달러가 그걸 다 받아냈고요. 1.02에서 1.03으로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엔도 1엔 수준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원화가 오늘은 강세가 약합니다. 원화 강세가 상당히 약해서 1359원에서 1353원으로 조금밖에 안 됐고요. 달러 위안은 강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7.17에서 7.13으로 강세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채권 시장은 뭐 이제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이제 금리는 완화적으로 올리긴 할 건데, 그 정도 금리면 경기 침체 100%야 라고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말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채권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채권 금리 보시면 참 10년물에 또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3.83에서 3.78로 76으로 적지 않게 떨어졌어요. 6bp가 넘게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고, 자, 2년물은 뭐 서포 2bp 정도 떨어졌고, 3개월물은 올랐습니다. 오히려 꽤 많이 올랐죠. 3개월물은 1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10bp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1년물은 통과, 30년물도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단기물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한 흐름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장기 경기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됐냐?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보시죠. 2년물하고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76.8, 77bp가 벌어졌어요. 역전돼서. 예, 그 81년 또는 79년 이래 최강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도 55bp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리 3개월물과 2년의 금리 차는 21bp로 어제보다는 조금 좁혀들었습니다. 예,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30bp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3개월물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가면서 2년물과 3개월물도 좁혀들었고요.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옮겨 적다가 5년물 금리는 좀 잘못 옮겨 적었네요. 미국 5년물은 4.9가 아니고 3.948로 전일 대비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은 연준이 잘못하면 오버킬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으나 현재 추세만으로도 경기는 하강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하는 베팅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단기적으로 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토 신규 감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7,300명으로 본토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공공장소도 갈 수 있고, 뭐 공공식당 이런 것들은 이제 폐쇄하는 거, 초중고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확인서를 과거 72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엔 48시간으로 당겨진 것은 일부 방역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대로 빨리 방역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중국의 만만디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방역 완화가 이루어질 건데, 단기적으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방역 스탠스는 강화된 상태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 11월치가 나왔는데요. 86.5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88.8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BOJ 일본 중앙은행 근원 CPI 전년비가 발표가 됐는데요. 2.7%가 발표됐습니다. 여기는 디플레의 나라지 않습니까? 2.7%면 상당히 큰 인플레죠. 이전에는 2.0%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강력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이제 그 임기를 마감하는 구로다 총재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완화된 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데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화 강세도 이것과 연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가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6.8이었는데 이번에 7.5%가 나와서 소매 판매 지수가 오히려 올랐어요. 미국 소매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다른 지표들이 꺾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매 지표는 살아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소매 지표가 살아있으면 침체는 상당히 얕은 수준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로 11월치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11월치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로, 리치몬드 제조업 선적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로,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는 전보다 덜 나빴고 제조업 지수는 비슷했고 제조업 선적은 더 나빠진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 지수 11월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23.9입니다. 이전에 마이너스 27.5였는데요. 네, 요거는 계속 유로존은 안 좋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 시즌이 왔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는 시장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진카가 나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진카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소소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